안녕하십니까. 태성의 법인의 이경원 회사입니다. 예, 오늘은 중간예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2월 결산법인일 경우에 8월 말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. 자기계산 기준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, 두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. 말이 참 어렵습니다. 저도 잘 못 외웁니다.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6월 달까지, 반기까지 반년도니까 작년도 낸 금액의 반. 그러니까 작년도의 결정세액, 차가감세액이라고 써있죠. 그러니까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, 공제감면금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의 나누기 2를 납부하는 방법이고, 두 번째는 이제 자기계산 기준이라고 해서 어, 아, 애매하네요, 설명하기가.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냈어요. 근데 올해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아. 그것만큼은 안 좋아. 근데 이제 반을 내라고 하면 엄청 많이 내는 거겠죠.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아진 경우에는 이번 1월부터 6월까지 결산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라 네, 하는 방법입니다. 제가 아까 왜 이렇게 뜸을 들였냐면 작년에 이제 이런 게 나왔었죠.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중간예납은 안 해도 된다. 신고를 안 해도 된다. 요거 때문에. 왜냐하면 작년도에 손실이 났어요. 납부한 금액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3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간연합을 이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죠. 이제 아까 살짝 뜸들인 이유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손실이 났으면 무조건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이제 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요 규정이 생기면서 어, 직전 연도 사업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이니까 0이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. 이게 이제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전 연도 사업 기준으로 작전 연도에 한 60만 원 이하로 냈으면 반 나누면 3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중간연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.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요번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세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하고 두 가지가 되겠네요. 코로나 때문에 and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세법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예. 중간연합과 관련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하나 있죠. 소급공제. 중소기업의 경우에 소급공제를 해주겠다. 예.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는 작년에 손실이 나고 이번에 이익이 나면 당연히 작년에 이월결손금이 이제 마이너스 차감돼서 단기에 이익이 났음에도 세금이 줄어들거나 안 낼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일반적인 공제, 이월결손금의 공제라고 하는 거고, 소급공제라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. 직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고 올해 손실이 났는데 작년에 이익이 났으니까 그걸 조금 뭔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취지인 거죠. 예, 작년에 이익이 나고 올해가 손실이 났으면 그걸 소급공제할 수 있다. 이건 이제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요거를 이제 중간연합에도 좀 적용을 시켜준 거죠.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너무 안 좋아서 반기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아. 그럼 그거를 소급공제에서 좀 작년 낸 거를 좀 환급시켜주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작년에 세금을 냈어야 되고 올해 결손이어야 되고 결손이거나 조금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안 좋을 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분명히 이제 중소기업.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작년에 낸 반 정도까지 세금을 돌려주겠다. 반을 한도로 세금을 돌려주겠다. 근데 이제 정부도 이 어떤 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난리 나죠. 부가세 환급이 막 조사는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자료를 제출하라. 근데 분명히 이것도 이제 소급공제 한다면 뭐 사실 뭐 쉽게 돈을 내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뭔가 정말 소급 결손이어서 올해 전체적으로도 조금 마이너스일 것 같다. 근데 작년에 이익이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내야 될 판이다. 라고 하면 그럴 때 좀 이용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중간이나 때 환급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렇게 끝내기는 그렇고, 그래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.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소급공제에 관련된 거고, 이월결손금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손실이 났고, 이제 올해 이익이 나면 작년에 이월결손금을 차감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. 지금 2009년도에 바뀌었는데요. 그 2009년도 전에는 5년까지, 과거 5년까지만 조금 공제를 해줬고, 2009년부터는 이게 10년,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2019년도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이제 10년간 적용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2018년부터 갑자기 변합니다. 중소기업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중소기업 외에 어떤 중견기업, 대기업들은 100%다 해줄 수는 없고 이제 70%, 그 다음에 2017, 19년부터는 60%, 결손 난 거에 70% 내지는 60%까지만 이월결손 공제를 해주겠다. 반대로 얘기하면 30%, 40%는 좀 세금을 내라. 뭐 이런 얘기겠죠. 그렇게 바뀌었고,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좀 15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그 기한을 좀 연장을 시켜주려고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15년. 이것도 어렵죠. 만약에 이월결손이 계속 쌓여 있고 올해 딱 이익이 났어. 그러면 그래도 이제 10년은 2019년도가 10년이 넘으니까 다 10년을 적용하면 되겠네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15년이야. 15년까지 이거는 쓸 수 있는 것이고요.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회계 쪽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월결손금 이후에 세금을 줄여주죠. 자,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이게 자산이라는 얘기죠. 나중에 결손이 났어도 이익이 나도 과거의 결손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. 결국 자산 계정이죠. 그래서 이연법인세 회계가 필요한 겁니다. 이월결손금만큼 결국 미래의 효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이다.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. 좀 이해가 되시나요? 근데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의 대상은 이월결손금도 있을 것이고 2월 세액공제도 보통 5년간 2월에서 결손을 해주기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보 전액들. 감가상각을 했는데 뭐 세부적으로는 부인하는 경우 그건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세금을 줄여주게 되죠. 그 유보.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. 이월결손금, 이월세액공제, 그다음에 유보잔액들이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 대상이 되는 거죠. 자산부채. 그러나 미래에 이 회사는 정말 이익 날 가능성이 없어. 그러면 자산성이 없어지겠죠? 그 세금을 줄여주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예전에는 손실이 났지만 미래에는 이익 날 가능성이 있어. 그러면은 그 세금을 줄여주는 것만큼 계산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하게 됩니다. 자, 오늘 중간예납을 얘기했고 거기에 요번에 변경 소급공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더불어서 이제 2월 결손금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관련돼서 회계적인 어려운 얘기죠.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았습니다. 중간예납이 이제 8월 지금 오늘 18일이니까요.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적정히 항상 얘기합니다. 중간예납은 적정히 신고를 해라. 다만 아까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소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지금 현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락호락 돈을 내주진 않는다. 일례로 이렇습니다. 개인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에는 이제 반을 내거든요. 근데 확정신고에 손실 환급이 나와서 우리가 예정 때 낸 거를 환급받게 됐어. 그래도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. 이상하죠? 내 돈 낸 거 다시 돌려받는 건데. 중간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간연합을 했어요. 그다음에 확정신고 때, 좀 해보니까 안 좋았어. 그래서 중간연합 한 거를 이제 되돌려받는 케이스에서도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. 원장을 다 달라고 한다든지, 이게 맞느니, 이게 저기 맞느니,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뭐 세금은 가능하면 쬐끔 내는 게 맞겠죠. 너무 많이 낼 필요도 없고요. 다만 탈세는 안 되는 거죠. 탈세는 안 되지만 뭐 가능하면 적게 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